여러분,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아주 강력한 절세 전략, 가족 법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50%.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최대 세율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50%라는 벽, 이건 정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죠. 하지만 이 높은 허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똑똑한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50%라는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해결책인 가족법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핵심까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50%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기존 방식의 한계가 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자녀 개인에게 직접 자산을 주면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처럼 법인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적용돼요. 세율이 최대 22%로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애초에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랑 세율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드디어 핵심 열쇠가 나옵니다. 바로 가족법인이죠. 이건 단순히 회사를 하나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의 이전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이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인이 일종의 그릇, 바구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서 자산을 이전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운영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주식만 딱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가족법인 전략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핵심 엔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엔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차등배당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말 그대로 배당금을 줄 때 지분율대로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특정 주주한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자녀의 가족법인한테 배당을 확 몰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마법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법 규정 덕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엄청난 절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딱 두 개예요. 20 그리고 80. 가족법인이 부모님 회사 지분을 딱 2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서 받는 배당금의 무려 80%를 아예 소득으로 안 봅니다. 세금 계산에서 빼준다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요? 자, 2억 원을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냥 법인에 증여하면 세금이 2,200만 원이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차등배당이랑 입금 불산입을 활용하면요. 세금이 44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세금이 80%나 줄어드는 정말 마법 같은 효과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강력한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황금률이 뭐냐? 바로 증여의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정도를 넘으면 그냥 증여한 걸로 보고 세금 매길 거야 하는 한도예요. 핵심 숫자는 바로 1억 원입니다. 법인세 다 내고 나서 주주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순이익이 1억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넘는 순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폭탄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억 원 룰 때문에 지분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해질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고 해보죠. 지분을 50대 50 똑같이 나누는 거랑 한 명한테 70% 몰아주는 거랑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만약에 2억 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걸 70대 30으로 나눴다고 쳐요. 그럼 70% 지분을 가진 자녀는 얼마를 받죠? 1억 4천만 원이죠. 아까 그 한도 1억 원을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초과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똑같이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알겠다. 근데 애초에 그 가족법인이 부모님 회사 주식을 어떻게 갖게 되는 거냐? 이 모든 걸 세작하려면 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그냥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둘째, 가족법인이 돈을 마련해서 부모님한테서 주식을 사오는 방법. 그리고 셋째,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죠. 물론 증여나 매매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처음 내야 할 세금이나 자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이 전략이 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은요, 무슨 꼼수가 아닙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는 장기적인 전략 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열쇠는요,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하고 세법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목표는 탈세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똑똑하게 세금을 아끼는 합리적인 절세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식 가치 평가나 타이밍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세금은 계획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전략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계획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